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인수해서 팔 때보다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 차량이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다 중고차 상사에 승계해서 팔지 뭐하러 인수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신차는 준카입니다. 오늘은 차량 구매 영상이 아니라 리스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완납 승계입니다. 요새 주위에서 리스나 렌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돈 좀 번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를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리스 만기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특정 차량 빼고는 리스사는 완전 땡큐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왜 그런지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신차 뽑을 때만 금리 계산, 이자 계산, 월 납입료 등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물론 값비싼 차를 구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구매하는 건 맞죠. 그런데 처음에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요, 당연히 리스사에 반납해야 되는지 알고 다른 방법은 전혀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들은요, 반납 시점이 오면 중고차 판매까지도 고려해서 견적을 알아봐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차만 싸게 타자라는 생각으로 차를 알아보시는데, 추후 완납 승계까지 계산해서 차량을 정리하신다면 생각보다 감가 없이 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들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도 완납 승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반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이런 거 알려드리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스가 끝났을 때 차를 잘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리스가 거의 다 돼서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연합니다. 다만 좀 더 부지런하게 알아보시면 꽤 괜찮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아서 부랴부랴 알아보면 그땐 이미 늦고요.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에이전시에 문의 주셔도 되고, 그때 당시 믿고 맡겼던 분에게 연락해서 내가 완납 승계하는 게 나을지 반납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내 차 중고차 시세예요. 난 반납할 건데 무슨 중고차 시세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반납하고 나서 중고차 상사에 넘겼을 때와 그냥 캐피탈에 넘겼을 때의 그 시세 차익이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지금 반납하거나 만기 3개월 전에 반납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리스나 렌트나 어찌됐든 따지고 보면 캐피탈에서 빌려 타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기를 다 못 채우고 해약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페널티까지 다 계산해서 중고차 시세랑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 이용 중에 자잘한 사고조차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혹여나 조금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기 시점이 다 돼서 캐피탈에서 차를 받잖아요. 그럼 차에 대한 성능 검사도 보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그랬을 때 계약 중간에 팬더가 먹었다거나 문짝을 교체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파손이 있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요, 반납할 때 감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물론 리스 기준입니다. 또 주행거리가 내가 계약했던 약정거리보다 조금이라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키로당 추가 요금이 부과되겠죠. 요새는 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 다른 캐피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고 내가 인수할지 아니면 반납할지 아니면 중고상사로 바로 넘길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일반인들이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만기됐으니까 반납해야지 하시면 리스사는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솔직히 알아보는 게 귀찮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다 돼간다 그러면 한 번쯤 꼭 완납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중고차 완납 승계입니다. 완납 승계는요, 리스차를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리스사에서 차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중고차 상사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면, 처음에 리스사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잔존가치라고 적혀있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있습니다. 이 잔존가치가 낮으면 월 납입료가 올라가고, 이 잔존가치가 높으면 월 납입료가 줄어듭니다. 내가 5년간 리스를 이용했다면 말 그대로 잔존가치는 5년 후에 내 차량 가액이에요.
내 차량 가치를 시작할 때부터 낮게 측정했다면 당연히 월납입료가 올라가겠죠. 다시 말해 잔존 가치는 향후 이 차량 가액의 가치입니다. 순수 그냥 빌려 타는 개념으로만 차를 접근하는 거면 잔존 가치가 고장가인 게 더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내가 인수하는 것보다 중고차 시세가 조금 더 높을 때는 리스사로 바로 반납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조금 더 챙겨주는 중고차 상사의 차를 넘기면 되는 거죠. 이걸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은 일단은 내 명의로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명의로 인수하자니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명의로 인수하고 나서 중고차 상사에 팔 때 부가세다 뭐다 이것저것 다 많이 떼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떼는 게 많아서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이전하기 전에 중고차 상사로 바로 넘기게 되면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인수해서 팔 때보다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 차량이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다 중고차 상사에 승계해서 팔지 뭐하러 인수하냐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차량을 리스하게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까지 차를 타게 되는데, 그때까지 담당자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기 시점이 다 돼서 캐피탈에서 연락 오잖아요. 그럼 반납해야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영업사원 입장에선 이 방법을 안내하기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완납승계 절차를 알아도 다시 나한테 차를 할 게 아니면 안 알려줍니다. 번거롭거든요. 일단 이 차 시세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중도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반납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꽤 귀찮게 적용되기 때문에 완납승계를 알아보신 중이라면 여러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갑자기 부랴부랴 한 달 남았을 때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차는 중카는 이런 완납 승계까지도 알아봐드리고 있고 내 차 중고차 시세도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거 잘만 활용하면 꽤 괜찮거든요.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기만 하면 생각보다 꽤 큰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포르쉐 카이엔이나 벤츠 G450D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감가 방어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하나 없고 컨디션까지 좋으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잔존 가치가 8천만 원인데 중고차 시세가 1억이 넘어요. 그럼 완납 승계까지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차가 흔치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꼭 한번 해보고 반납할지 말지를 정하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반납하고 나서 뒤늦게 내 차 시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은근히 아깝습니다.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긴 한데, 혹여나 중고차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을 리스를 하게 되면 완납 승계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중고차 감가 방어에 좀 특화된 차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포르쉐 카이엔, 벤츠의 G450D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차량을 리스트로 타고 계시면 만기에 반납하지 마시고 무조건 완납 승계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몇백만 원 차이 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 카이엔이나 벤츠 G450D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리스 사는 그날 회식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게, 완납 승계는 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3달 전부터 준비하시고 좀 더 여유있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완납 승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스나 렌트차를 타고 계신데 이 차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 또는 다음 차를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견적 비교는 물론이고 최저가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